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종목들, 또 시장에 가져가야 될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고요. 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무료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4시 40분에 무료방송 준비가 돼 있고요. 시장이 오늘 또 조정입니다. 어제도 약간의 혼조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조정이 좀 깊어져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걱정을 또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듯이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한 분석들 철저하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4시 40분 자,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들 챙겨가세요. 오늘도 시장이 무겁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도 1%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종목들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더 보겠습니다. 자, 5G 관련 중에 이제 HFR부터 먼저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들어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2단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재상승을 한번 준비를 했던 종목들인데, 전반적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눌리고 나서 가고 나서 지금 눌리는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눌리고 있는 조정 자체가 이 회사가 이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약간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긴 시간 동안의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이라는 걸 분명히 보시고, 이 두 개의 장대 항목은 바닥을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 가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좀 더 밀리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 시장 자체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 구간에서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 때 오히려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긴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눌림목 조정은 우리가 도망가면서 던지고 도망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못 하셨거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충분하게 조금씩 물량을 더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수 페타시스도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약간 이제 눌림이 좀 더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나오다가 역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시장의 주종을 좀 받으니까 좀 더 밀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조정을 위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이런 음봉이 나올 때를 위해서 조금씩 매집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필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여기서 2단 상승이 강하게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나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때는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때 반등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홀딩과 함께 소량의 저가 분할 매수는 더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는 오늘도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온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시점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도 주가는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알짜배기 종목이 될 거예요. 이 동원 아나텍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5배 좀 손떨림 방지 장치를 중심으로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역시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보이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과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를 봤을 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던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도 정말 단기간에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하락 시에는 성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매도할 게 아니라 더 담아봐야 되면서 지켜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오늘의 함께 빠르게 들어볼까요? 예, 자, 오늘의 큐는 쌍끌이 매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말하시는 그쵸. 거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이제 그 원인을 파야 되겠죠.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일단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과 여기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또 불안감들을 좀 가중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기관 외국인 투자 간의 동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 간의 동시 매도가 왜 진행될까요? 일단 주변 여건 자체는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시장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 여기다 한국 증시는 좀 올랐었죠. 거기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 증시 올라갈 때 주식을 너무나 많이 파는 상태여서 너무나 많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식들을 담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시장을 좀 출렁거리게 하고 또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좀 더 한번 늘리고 흔들어야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판단이고요. 시장에 악재는 없다고 했죠.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큰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지나가는 하나의 변수인 것이고 그 이후의 시장 자체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폭락세를 이어가거나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급락 후에 5일 이평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밀리는 형태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느냐 내지는 중간 바닥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 테스트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지켜보고 시장의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너무나 선방하는 그런 흐름, 훌륭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현재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0년 내 최고점 거의 근접하면서 매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좀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죠. 그래서 시장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거치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나스닥 시장보다는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나스닥 시장은 개별적인 성장성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다우지수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눌림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지수대만 27,5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7,000에서 27,500선 이 구간이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줄 거로 보고 있고 그 지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후 27,000선까지 만약에 다우지수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흐름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27,000, 최후 27,0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도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구간에서 미미하게 올라가다가 직전 고점에서 약간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점 근접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눌림목 조정은 고점대에서 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구간 대체적으로 2,380선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 약간의 기관적으로 보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지금은 당분간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지가 되는지 하락세가 멈추고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시장이 안정된 후에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 고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봤습니다. 확실히 많이 올라온 다음에서야 약간 쓸어내리려는 그런 움직임, 긴 장대 음봉이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올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네.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저가 매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가 매수.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빠진다면 지지선을 깬 게 아니라 저가 매수할 타이밍인 건가요? 저가 매수를
거를 하시되 우리가 한 가지씩 몇 가지 이제 지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 미국 뉴욕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증시 다우 지수는 강보합입니다만 나스닥과 S&P 지수 밀렸었죠.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 장세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로 해서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그렇게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2023년까지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특별하게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부양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미국 증시를 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저금리 기조가 2023년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지금 증권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제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을 정부에서 회수하는 조짐만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은 바로 꼭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유동성을 2020년 3년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는 유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최소한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 5차 경기 부양 대책을 하고 있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양 대책과 관련된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규모를 지금 압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경기 부양 대책의 합의를 이루어질 때 그것도 시장에서는 지수 하방 경직과 함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은 전 세계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완성도가 높은 그런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강도 높은 상승의 모멘텀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시장의 하반 경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분명히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있고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일단 오늘 하락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일 정도부터는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지수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강한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멈추고 기간 조정이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의 개별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닥 일봉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 932포인트, 이제 20년 내 최고가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지수가 200포인트까지 갔다가 또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자, 다시 주가 또 다시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스닥 시장은 주봉상 5주평선 중심으로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보통 주가는 그래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세가 살아있을 때 앞에서처럼 이런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완만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봉 자체가 저렇게 작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지나가는 시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 적어도 5주 평선을 깨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나올 때 내지는 이 구간에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정도의 음봉 가지고는 우리가 경계를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적어도 5주 평순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부분하고 이제 20년 내 최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시세가 나올 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저는 물량 출회가 약간은 좀 더 이어지고 약간의 한 1, 2주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주봉상 5주의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약세가 전개되기 전까지는요. 자,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하시되 약간은 조심하시면서 그러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주봉 차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내일장 전략으로는 저가 매수 주셨고요. 오늘의 한 큐로 또 어떤 종목을 볼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한 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낙폭 과대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주도주를 또 매집의 기회로 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역시 결론은 지금 장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주도 섹터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삼지전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삼지전자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방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테스라던가 RT주들이 상승하는 걸 보면 네.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평가하셨거든요. 그럼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뛰는 말 그리고 주도주에 계속 주목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주도주는 올라가다가 조정장이 나도 주도주는 하락폭이 좀 적어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주변주들이 잠깐 올라갔다가 지수가 빠지면 급락이 나오고요. 주도주들은 갔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더 안전한 것이고 주도주가 더 큰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하방 경직을 보이는 주도주들은 그래서 주도주다. 주도주의 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지전자는 여러분께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통신 관련주 중에 실적 대비 참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5G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기존에 실적이 펄을 기준 한 8배 정도밖에 안 됐던 종목인데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이었죠. 근데 이번에 시세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삼지전자도 퍼가 지금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거의 내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선 통신용 중계 장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통신업체고요. 지금 5G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LG 플러스와 협업을 통해서 5G 시장에 대한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분명히 커지고 있고요. 분산 안테나 장치 DS라고 하는 그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실적과 그리고 5G 시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호재가 믹싱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이 되고 5G 관련주들 그리고 5G 시장이 다시 커지게 되면 이 종목의 반격도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현재 밀집대 상단 돌파하고 나서 시세는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못 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고 가려고 하다가 또 밀렸었죠. 또 치고 가려고 하다가 시장 자체가 밀리니까 또 밀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간 바닥은 탄탄하게 다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이 종목은 오늘 소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에요.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15,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5,500원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건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 시세 분출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5,500원 뚫는지 여부까지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안 가서 그냥 순절한 종목이라고 해요.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도주 안에서 삼지전자도 또 한 번의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목표주가 15,500원, 순절가 12,000원 제시할게요. 지금 시세가 느리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 주변 딱 종목들 보시면 빠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가 못 간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딱 가면 거기서 물려버리면 또 주도주를 놓치게 돼요. 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성급한 저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세 한 큐, 내일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